제목이 이제 아셔 이 야구라고요. 제가 이제 이 시기를 공부를 좀 안 해서 저희 선생님이 제안하셨을 때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했고, 임시로 이제 그때 당시 제목을 들을 때 4.19 혁명의 좌절 이후 1960년대 희곡들이라는 매우 이제 포괄적인, 공부가 잘 안 돼 있어서 포괄적인 제목을 이제 드렸고요. 저 이번에 이제 부제를 좀 달까 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제목을 만약에 단다면 산불에 대한 재해석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1번은 촛불혁명의 관점에서 이제 사회혁명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역사적 시간도 있지만 카이로스적인 의미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그 굵은 글씨 표시해놓은 게 이제 최일은 소설가가 이제 그 혁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동질적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혁명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3.1운동 시기나 뭐 해방 직후의 시간이나 그러니까 뭐 4.19 때나 촛불혁명의 시간이나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상적 시간이 중단된 이제 그런 의미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같은 배에 탄 행복, 운명, 그걸 이제 함께 목격한 존재,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제 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한번 바뀌는 것, 그다음에 일상의 민투혁명 같은 것들,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동시대에 아직 계속되고 있는, 아직은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그 동질적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불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뭐 사실주의국의 고봉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래서 74페이지도 좀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게 사실주의국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역사극이다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1962년에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 이제 쓰는 시간이 이제 아마도 뭐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이, 그게 61년도 4.19 1주년 껍질이 찢어지는 아픔이 없이는 이라는 작품이 아까 이제 앞에서도 발제해 주셨지만 4.19 혁명을 막 거의 막 엄청 사실적으로 재현을 하고, 불과 1년 후에 이제 발표하는, 더불어 이제 국립극단에서 하는 공연인데 발표되는데 이게 뭐 바뀌어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하셨던 막 혁명 재판들 막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반전은 뭐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 전쟁 시기를 사실적인 것으로 그린 사실주의국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혁명 직후의 어떤 동질적 시간이라고 관점에서 볼 때, 그 62년도에 노인 작가가 본인의 그 동시대 상황을 이제 조금 몇 년 전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이제 봤더니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일단 피부락이 굉장히 그 산골로 떨어져 있는데, 뭐 이승만 독재 정권이 굉장히 맞서 싸운 곳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19랑 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도 뭐 이태 동안 이렇게 해서 2년 전이라는 시간적 설정을 하는, 그러니까 51년 배경에서 49년인데 한 2년 정도 격차를 두고, 어쨌든 뭐 작가는 최소한 어쨌든 지금 쓰는 시점부터 2년 정도의 사유 공간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75페이지 보시면 사회 경제적 배경을 봤는데, 여기 나오는 발언들이 전쟁 직전 상황보다는 60년대 초반 상황이 좀 가까운 것 같다. 뭐 저기 건너가면 식모살이에서 배는 안 고플 것 같다라든가, 또는 뭐 백로라 선생님이 먼저 지적을 해놨는데,
시집 가는 것들도 이건 60년대 초반에 탈롱 욕망에 좀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말들. 그래서 이제 백로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60년대에 어떤 것들이 이제 묻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그 극 중에서 그 나오는 그 군대 군인들이 하는 구호들이 거의 그냥 군사혁명 정부의 구호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막 몇 가지를 가지고서 60년대 초반을 사실은 그리되 그걸 이제 한국 전쟁 시기를 일종의 역사적 소재로 갖고 와서 그리고 있는 역사극 이렇게 한번 본다면 어떨까 이렇게 봐서 이제 사회혁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남성들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봤더니 교복이를 제외하면 다 그냥 거의 군인에 가까운 사람들밖에 없는 인민군 국군 자위단화 젊은 남성들이라고는 다 그냥 사실상 군인밖에 없고 예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시체를 얘기하면서 어떤 이제 첫 페이지 보시면 표현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획 동원된 삶과 이제 뭐 자유일의 삶 여기 두 개를 비유하는데 자유로운 남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다 이제 어떤 군대의 소속원 같은 삶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남자들의 모습은 주로 뭐 눈알도 없고 코도 없이 앙상하게 남은 꼴이라든가 거의 시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나머지 군인의 모습인 거죠. 삿포로에서 유일하게 이제 젊은 남성 중에서 개인적 자아를 조금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 빨갱이 아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 뭐 이제 이런 식의 발언밖에 없는 거고 또 심지어 나 그냥 끌려다녔다. 빨갱이들 말에 속아서 뉘우치고 있어. 뭐 이런 발언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등 이제 이런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소위 이제 4.19 혁명으로 표출됐던 시민사회의 주체,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욕망은 하나도 표현되는 게 없다 이런 거고요. 7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딱 1년 전에 4.19 1주년 기념 공연을 에서의 표현된 거랑은 너무 그 1년 만에 이렇게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 이제 껍질 째진 아픔이 없이는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젊은 세대가 원래 피아노 쳐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자기 손가락 찢어가지고 혈사를 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각성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인용한 부분에 보면은 손가락 째가면서까지 이렇게 피를 내서 혈서를 쓸 정도로 하면서 뭐냐면 내일부터는 새로 움터 나오는 새싹을 보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산불의 마지막 장면에 새싹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대숲에서 얼마 안 있으면 한창일 대밭에 죽순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중에 불태우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뭐랄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실주의극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역사극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산불이라고 하는 희곡은 약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불에 타버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이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회, 통제사회로 진입하고 현실 속에 놓인 작가의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비유하면 심지어 그 4월이잖아요, 이름도. 그래서 이 4월이 된 애 같은 거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굉장히 과부인 거예요. 과부가 된 애가 심지어 여기서 4월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타 죽는 거죠. 그 폐기되거든요. 4월이. 그래서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기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범석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요 시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사실주의극인지 역사극인지 어느 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좀 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77페이지는 그 혁명의 에너지에 대해서 그 작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좀 보면 이제 이거는 지금 마리아 미즈의 이제 그 페미니즘 이론을 한번 이걸 한번 이렇게 읽을 수 있나 싶어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식민지, 여성을 좀 같은 범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대상이 되는 혹은 탈주체화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마리아 미즈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산불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의 모습은 뭐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적 욕망의 주체로 그려졌다.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어떤 사회혁명에서 시민사회 주체로서는 전혀 되지 못하는 그런 주체로서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나는 보면은 이제 심지어 사적인 영역에서도 전혀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발화하지 못하는 여성들 혹은 일시적으로 발화되더라도 그냥 바로 덮어버리는 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설로 그냥 이렇게 준 건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생물학적 여성들이 진짜 여성들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사의 주체로서 그 남성들이 더 이상 신사에 되지 못한 시기에서 이제 따옴표 치고 심리라와 같은 의미에서 여성화된 모습들로 도리어 그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읽으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제가 잘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어떤 분이 이런 관점에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사실주의 극으로 전쟁 시기를 다룬 사실주의 극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60년대 초반의 동시대를 전쟁 시기에 빗대서 표현한 역사극을 한번 읽어보자고 두 번째는 사회혁명 이에 격렬하게 표출됐던 어떤 시민사회 주인이 되려고 했던 자유의지 그 에너지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말하자면 이제 여성들을 주체를 내놓고 그 성적 욕망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막 표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가설. 세 번째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다른 작품도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영국 선생님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냥 안에 있는 내용을 읽는 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리얼리즘 전극의 대표적인 차범석의 산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은 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양구의 살구 혁명의 좌절 이후 1960년대 희곡들에서 시도한 접근법, 즉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간과 별도로 작품이 쓰여지는 시간대의 경험을 물질적 시간이라고 규명하고 이 시대의 흔적과 작가의식을 찾아내려고 하는 접근은 충분히 의미 있다. 그리하여 산불을 극중 배경인 한국전쟁 시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만 읽는 대신에 요거는 여기 논문 쓰신 분 다운표 그대로 땄습니다. 작가가 산불을 창작하고 발표했던 시기인 1960년 4.19 혁명에서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2년에 이르는 동시대성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소재 속에 담은 역사극으로 다시 읽고 있다. 그리하여 다운표입니다. 자네들은 이태 동안 서방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다운표 닫고 라는 사월의 대사 다운표 열고 도예지에 가서 15살이 하면 배부를 게 먹고 월급 받고 그런데 다운표 닫고 나는 끝승의 대사 등이 사실은 한국전쟁의 시기가 아닌 1960년대 작가의 사유 공간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지적은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또한 산불 발표 1년 전, 즉 5.16 군사쿠데타 이전에 발표한 껍질이 째지는 아픔 없이는과 비교하여 다운표 얼마 있으면 한창의 대밭의 죽순
이라는 것이 불타 사라져버리는 장면에 대한 의미적 세계관을 분석해내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외에 산불에서 드러난 여성들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한국전쟁 시기의 여성이 아니라 실상은 1960년대 여성상이며 동시에 오타가 있네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자유를 박탈당한, 즉 남성성이 박탈당한 사회를 나타낸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으로 도출된 해석이 의미 있는 시대론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차원석의 산불 이외에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희곡들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했습니다. 차범석의 산불 하나로 60년대 희곡들의 경향이 4.19 혁명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좀 비약에 가깝다. 오히려 차범석의 삶과 작가식을 밝히고 이에 따른 개인적인 작품 세계 혹은 사회의식의 결과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 보인다. 또 남성성이 박탈된 결과가 여성화되었다는 가설 역시 깊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거 좀 더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마리아 리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점례와 사월의 성적 욕망의 은폐 혹은 공모를 5.16 혁명 이후에 점증하는 검열 체제를 벗어나려는 무의식적인 작가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항구의 4.19 혁명의 좌절 이후 60년대 희곡들은 현대 한국 식물사의 유의미한 성과를 담보하고 있는 차범석의 산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찾아낸 연구임은 분명하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양구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읽어서 아까 좀 이렇게 선생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몇 개, 그래서 보편성 부분은 뭐 제목을 이렇게 달고 제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전적으로 선생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비약인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성성이 박탈돼 여성화라는 가설 부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이걸 읽고서 이걸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16 혁명 이후 점증하는 검열 체제를 벗어나는 작가 무의식 욕망, 요거는 이제 앞에 부분에다가 이제 연계해서 같이 제가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저거를 좀 소개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대학로에서 이 선주 전인가 어떤 공연을 봤는데, 공연 제목을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줄거리가 되게 신기했어요. 뭐냐면은 20대 여성 한 14명 정도가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 대한학교에서 만났거든요. 대한학교에 만난 젊은 여성 한 14명 정도가 결사대를 조직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간도 특설대에 친일파 후손들을 처단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이제 그 열광을 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20대 여성 14명이 심지어 대한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간도 특설대에 친일파 후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지라는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뭘까를 좀 생각하다 보니 이거 뭐 혼자 그냥 생각입니다. 20대 여성들의 에너지라고 미투 운동의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단도 특설대를 처단한다는 건 조금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에너지가 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촛불혁명 이후나 민투혁명 이후에 그 에너지의 자장에서 자유롭게 어렵다, 어떤 작가도. 그럴 때 이 작가가 어쨌든 동시대에 호흡할 때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는 거는 좀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다시 봤을 때, 저는 이제 차범석이라고 하는 작가가 불과 1년 전에 썼던 껍질이 째진 아픔 없이라는 작품에서는 전혀 너무 다른 여성 주인공들로 가득한 작품들이 이건 뭘까라는 생각하게 된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제작극회에서 같이 했던 김자림이나 박현숙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정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